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전번 시간에 비해서 좀 예쁘게 왔는데,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봅시다.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윗물 보시면 1페이지에서 복습 익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절대적 암기사항 나오죠. 이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 내용을 못 외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법은 공부할 수 없다는 꼴 되는 거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외울 것으로서 국세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개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에 대한 내용,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지자체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 보니까 문장이 지문 길어요. 지문 기니까 간결하게 2글자를 외우세요. 2글자로서 지방세, 보유, 이 말 넣었으면 뒤에서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지문이 길이니까 여기도 2글자로서 아시면 돼요. 국가, 국세, 보유, 이 말 넣었으면 그때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로서 아시면 되죠. 그리고 문제 잘 나온 쪽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로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의 개별적 내용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각기 세금마다 선다에서 1, 2, 3, 4, 5로 끼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선다마다에서 끼어 들어간 내용으로서 각 세금마다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외우기는 힘드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문제 푸는 요령과 같이 연결해 볼 때 는자 앞에 납세지,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납세지 글자를 문제의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였다. 지방세였으면 뒤에서 꼭 있을 말은 소재지 됩니다. 여기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 아까 복습했죠.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그런 것으로서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가 나와져요. 이때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 따라가면 됩니다.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왔다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러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납세지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국세였다. 국세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다는 건 아실 것이고요. 국세였다면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가 주어지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비자가 아닌 비자예요. 아닌 비자로서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소지가 나올 수가 없죠. 비거주자 나왔으면 소재지 나옵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납세지 하는 내용의 문제였을 때 거기에서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는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비거주자 이 글자가 없으면 그때 있어야 할 글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소재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는자 앞에 납세 의무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로 나오게 됐을 때 사람이 주어질 거예요. 사람으로서 거주자가 주어지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보여드는데,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유치원도 아는 거니까 그건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국외가 나옵니다.
문장을 쭉 읽어볼 때 국외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로 가세요. 뒤로 가셔서 숫자 꼭 있어야 돼요. 숫자는 5년 이상. 요 숫자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끝말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비거주자 이 말이 나왔다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돼요. 이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아니면 는자 앞에 납세 의무 나왔을 때에 비거주자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로서 풀어본다면 그 내용들이 금방 외우게 돼요.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의 단위로서 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문제 나오죠. 문제로서 1번. 1번 거기에 약간 갈랐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국위에 나왔죠. 개별적 문제 키 나왔죠. 키 나왔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숫자 찾아야죠. 숫자 몇 년? 5년. 뒤로 쭉 가보니까 3년. 틀렸죠. 5년.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5년 이상. 이렇게 나와줘야 맞겠죠. 그러면서 1번 내용은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납세지 나왔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납세지 문제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된 세금이 적어지죠. 해당 세금에 대한 내용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복습했던 내용 다시 합시다. 국세. 국가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그럼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국세라는 거 아시겠죠? 국세니까 사람이 주어질 거예요. 쭉 보니까 사람이 비거주자 이렇게 주어졌죠. 비거주자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 꼭 있을 말은요. 소재지.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쭉 찾아보니까 뒤에서 소재지 나왔죠.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맞죠? 라는으로서 이는 맞는 문장입니다. 이게 31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에 대한 내용이 29회 때도 나왔었고 여기도 30회도 나왔던 내용의 문제로서요. 3번 부동산 소재지와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는자 앞에 뭐 있습니까? 납세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다시 합시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예요. 지방세니까 뒤에서 있을 말은요. 소재지. 그런데 주소지 틀렸죠.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갑시다. 양도 단계의 세목인 양소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뭐 있어요? 납세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문제 키 잡아냈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보니까 양도소득세. 자, 소득세인데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으나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합치는 거,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종합소득세. 또 하나에 대한 내용은 혼자 따로 되는 양도소득세. 또 혼자 따로 되는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어요. 소득세면 세 개가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그럼 여기에서 소득세니까 이건 세금이 국세, 지방세. 이제 아시겠죠? 국세죠. 국세니까 뒤에서 볼 때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비거주자. 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거주자 글자가 없다면 뒤에서 있을 말은요. 주소지. 보니까 여기서 쭉 가보니까 비거주자 이 말 없죠. 없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주소지. 그런데 소재지 틀렸죠. 주소지 나와줘야 맞아요. 정확히 한다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나와야 맞겠죠. 이런 이유로서 복습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반은요. 저희들 반은 어떤 문제 잘 나온 쪽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 잘 나온 쪽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면 60점은 넘을 거 아니에요. 60점 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잘 나온 쪽만 강의합니다. 문제 잘 나온 쪽이 조세 총론에서 어느 부분이 잘 나오냐면 납세 의무에 대한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데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서 국민의 3대 의무 배웠을 거예요. 국민의 3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방의 의무, 또 하나는 교육의 의무, 또 하나는 납부할 의무예요. 세법에서 배운 것이 바로 납부할 의무입니다. 이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징수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으쌰으쌰 나오겠죠. 광화문 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징수하니까, 무조건 개인 돈을 뺏어가니까 으쌰으쌰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법에다가 어떠한 세금마다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적어줘요. 그 법률적 근거를 갖췄을 때 그 세금을 납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납부할 의무예요. 간단히 말해서 납세 의무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하도 어렵다니까 쉽게 이렇게 해줘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적어놔줘요.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적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요즘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세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취득 행위를 갖추었다면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한다.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서 납부할 의무의 성립 그래요. 그럼 납부할 의무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이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할 의무의 성립, 이 성립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작점을 말합니다. 납부할 의무의 시작, 출발점 말해줘요. 출발점, 시작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립의 뜻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켜 볼 때 문제에서는 납부할 의무의 시작, 납부할 의무의 출발점, 이 단어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고 단어 주어진 것은 성립이 주어져요. 성립이 주어지니까 성립단을 보면서 이 성립단을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얘기한 내용 납부할 의무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거니까. 그럼 납부할 의무가 시작됐어요. 시작됐으면 거기에서 얼마를 납부하라라고 세금액을 정합니다. 세금액을 정하는 걸 보고 저희들은 확정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문제와 연결시켜 볼 때 시험지에가 납부할 의무의 세금액 산정 이렇게 나오지나 안 나오져요. 안 나오고 뭐로 나오냐? 확정 나와요. 확정 나오면 이 확정이라는 단어를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금액의 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세금액 산정했으면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준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은 부가 그래요. 원래 이 부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뜻이 나오죠. 지방세 기본법에서 용어 해설에 대한 이유로서 부가란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 내용을 가지고 문맥으로서 이렇게 앞뒤를 맞춰본다면 그게 맞으면 되겠는데 안 맞은 경우 허다해요. 허다하니까 우리는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알지 말고 알려준다라고 하세요.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의 뜻이 부가의 뜻이에요. 그 부가의 뜻으로서 같은 말로서는 과세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액을 정한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과세한다. 라는으로서 확정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세금액을 정해가지고 알려줬으면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또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함으로써 권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부가 징수 방법이란 말이 꾸준히 나와요. 부가 징수 방법 나오면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이 내용이 모든 세금이 갖춰야 될 흐름이에요. 각기 세금마다 맨 처음에 그 세금의 납부할 의무의 시작 나오고요. 성립되고요. 성립됐으면 얼마를 납부하라 세금액을 정한다 확정 그러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납부할 의무는 없어진다. 소멸된다. 모든 세금이 이걸 다 따라가요. 이걸 다 따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와져요. 어차피 모든 세금이 이 내용을 전부 다 따라가야 되니까 한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시험에서는 확정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작년 시험에서도 확정서 나왔어요. 그 작년 시험에서는 두 개 합쳐서 부가 징수 방법서 나왔어요. 그 작년 시험에서는 성립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상태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훑어봐야죠.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모든 세금의 시작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립 봅니다. 성립 보는데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거기 유인물에다가 문제에 대한 내용에 출제 경향이랄지 출제 빈도 다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내용으로서 먼저 그 내용 읽어줄 테니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유인물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에서 맨 밑에 시커먼스 나오죠. 시커먼스 적어진 것을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납부할 의무의 시작점으로 문제로 출제된 경우의 문제상 키워드는 성립이다. 성립에다가 동그라미. 이는 다른 문제인 확정 동그라미. 구별 밑줄. 이 말은 문제상에서 성립이라고 물어봤는지 확정 물어봤는지 구별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혼동되면서 이게 이 말 같고 이게 저 말 같고 이런 내용이 나타나져요. 왜 그러냐? 성립 앞에 있는 글자가 납부할 의무죠. 또 확정 앞에 있는 글자가 납부할 의무예요. 그러면 거기 키 단어 앞에 있는 글자들이 다 같은 거니까 계속 혼동됩니다. 그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성립과 확정을 구별하세요. 물어본 것이 성립 물어봤는가, 확정 물어봤는가를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기 바라고 이제 성립 물어봤어요. 성립에 대한 내용은 3개로 구성됐습니다. 기본서 보세요. 기본서에서 페이지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 보시면 4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에서 성립해가지고 48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럼 이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아무 뜻도 없이 외우게 되면은요, 계속 혼동되겠죠. 혼동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3개로 구별하셔가지고 알게 되면 요거 내용 금방 외워져요. 자, 먼저 알아야 될 거에 대한 내용 일반적 경우입니다. 일반적 경우로서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그랬죠. 그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납부할 의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결하게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만 붙이면 그 세금의 성립 시기가 나와져요. 쉽죠? 어렵습니까? 자, 보세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세금을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납부할 의무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만 붙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취득세. 취득세 하면은요, 세자 앞에 뭐예요? 취득. 취득이니까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이면 되잖아요. 취득하는 때예요. 자, 여기에서
기본서의 내용대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다 외울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다 외우려고 그래요. 저 같은 또는요, 다 외우지 않고요, 문제만 풀면 돼. 자, 시험용 공부할 것입니까? 학문 공부할 것입니까? 시험용이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제 강의는 시험 용도만 강의한다겠어요. 시험 강의하니까 이제 문장에서 성립이라는 글자가 는자 앞에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성립 글자가 있으면 성립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이러면 돼요. 그 내용으로서 저 취득세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 이러겠죠. 다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서 세자 앞에가 등록이에요. 등록이니까 성립시기는요. 등록하는 때. 아예 답하기도 싫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답하기도 싫은 거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수시 부과하는 세금. 세목하면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목이란 말과 세금과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수시 부과할 때 있어요. 어떤 때냐면 납세의무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수시 부과입니다. 모든 세금은 수시 부과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하는 세금 그러죠. 수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자 앞에가 수시 부과에 대한 내용이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오져요. 다시 이게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위물 보세요. 위물 보시면 2페이지 위물 보시면은 맨 위에 N쪽에서 니은 해가지고 A번 있고 B번 있죠. B번에 대한 일로서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버리세요. 지우세요. 그럼 지울 것을 위문에다가 왜 적어놨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강의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과의 형평성이에요.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공부량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강의 들었으니까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B번에 있는 내용을 버리세요.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A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귿에 대해서 수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자 앞에가 수시 부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니을에서 상속세. 세자 앞에 뭐예요? 상속이니까 성립시기는 상속 개시하는 때. 상속 개시하는 때니까 이 말을 줄이면 상속 개시일. 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빠뜨렸어요. 빠뜨렸으니까 여기도 지우세요. 지금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 8월 달에 공고합니다. 그 공고된 내용을 볼 때 부동산 세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빠뜨리겠다. 시험 범위에 넣지 않겠다라고 계속 공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용도만 공부한다 했으니까 상속세, 증여세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버리세요. 만약에 세법 선생님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설명하면은 그 강의 듣지 마세요. 왜? 범위를 늘리는 거니까요. 범위를 줄여야지 늘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증여세도 알 필요 없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세자 앞에가 증여니까 증여하는 때, 증여에 의해서 취득하는 때로 나옵니다. 하나 그 내용을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지방세에서 가산세, 국세에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이 내용을 기본서하고 연결합시다. 기본서 연결할 때 기본서에 대한 내용 페이지 좀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페이지에 대해서 48페이지 보세요. 그럼 48페이지에서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1번 가산세 넣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에 대한 내용은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초과, 환급 가산세에 대한 성립,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맨 위에서 니은에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성립, 그리고 디귿에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성립, 리을에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성립, 미음에서 그 밖의 가산세.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죠. 복잡한 거니까 그 밖의 가산세만 기억하세요. 그 밖의 가산세가 일반적입니다. 시험에서는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이지 이렇게 세세하게 구석진 내용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 내용인 거기 미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미음에 대한 내용이 국세니까 국세의 가산세, 국세의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부는 본에 따라간다로서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건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지방세 가산세 줄게요. 지방세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뒷페이지 봅시다. 50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9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산세 넣으면서 거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죠. 시옷까지 있어요. 근데 시옷만 기억하세요. 시옷만 기억하는데 시옷에 대한 내용은 적어놨어요. 지방세에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에 따라가요. 일반적 경우에 따라가니까 세자표가 뭡니까? 가산. 그러니까 일반적 경우로서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됩니다. 이제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요 4개의 경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만. 되겠죠? 뭐 간결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지방세 가산세는 세자표가 가산이니까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됩니다.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는 본에 따라가죠. 그럼 여기에서 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뭘 배웠냐면요. 부가세란 말 배웠죠. 안 배웠으면 먼저 기본서 펴드릴게요. 기본서 펴면서 부가세가 어떤 내용인가 용어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88페이지 보세요. 88페이지에 에 대한 내용으로서 2번에서 부가세 먼저 읽어줄게요. 별도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 본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들을 말한다. 부가. 자, 여기서 내용 어렵게 적어뒀는데 쉽게 합시다. 쉽게. 여기 부가. 요 부가란 말은 붙인다는 얘기예요. 붙인다 뜻이 부가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붙이는 세금이에요. 혼자서는 징수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본세에 붙이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라 그래요. 이건 총괄적 표현이죠. 총괄적 표현이니까 여기에 해당된 세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몇 개 된 세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이 붙는다라는 내용이 물론 거기 밑에 적어져 있어요.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러면서 숫자가 나와져요. 세율이 적어지는데 세율까지는 너무 깊으니까 그건 외우지 말고
거기에서 취득세 붙는 세금은 농업특별세, 지방교육세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인다는 것도 시험에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것은 뭐만 아시냐면 농업 부가세에 속하는 세금들 그것만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농어촌 특별세 붙이는 세금이에요. 붙이는 세금의 하나고요. 또 지방교육세도 붙이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지방교육세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붙이는 세금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볼 때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봐요.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뭘 배웠냐면 종물은 주물에 따라간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직 안 거기까지 안 들어갔습니까? 그럼 간단히 해줄게요. 종물은 주물에 따라간다. 종속된 물건은 주된 물건에 따라간다.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한다면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에 요 세금들이 부죠. 부니까 부에 속한 세금은 어디에 따르겠다? 본에 따른다. 로서 나와져요. 그 내용으로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기본서 한번 보세요. 기본서 보시면 만약 기본서 안 가지고 왔으면 위물에 적어진 내용으로서 보십시오. 위물에서 2페이지 왼쪽에서 미음 농어촌 특별세 나오죠. 미음 농어촌 특별세. 기본서로서 말해준다면 기본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8페이지에서 9번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그 옆에 적어진 내용으로서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데 나오죠. 위물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똑같게 농어특별세는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질까요? 부는 어디에 따른다? 본에 따른다. 이랬으니까 당연히 이 농어특별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법으로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 봅시다. 지방교육세 본다면 지방교육세로서 위물로서는 N쪽 2페이지 N쪽에서 비읍 지방교육세저고요. 그리고 기본서로서 보고 싶다면 기본서에서는 49페이지에서 이 가로에 밑에 줄 동그라미 4번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되는 세목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적어줄게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넣어져요. 이 볼 때 여기에서 과세 표준되는 세목 이게 바로 본이에요. 지금 현재 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개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본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결하게 요 단어로서 표현해요. 과세 표준되는 세목이란 말은 본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본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있는 본에 대한 내용들은 시험지가 다 맞게 적어져요. 출제자도 농어특별세에 해당되는 본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외울 수 없거든. 외울 수 없으니까 요 본에 대한 요 글자들은요. 다 세 잡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져요. 또 이 세 잡히는 글자들도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부에 해당되는 세금이었다고 하였으면 성립시기 물어본다면 문장으로 나올 때는 세의 라는 단어가 있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세의. 이 말을 쓰면 돼요. 여기처럼 세의 이 말이 있으면서 성립하는 때 너는 맞다.
이렇게 하시면 더 쉽겠죠. 안 그러면은 이 글자를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시 여기에서 지방소득세예요. 이 지방소득세는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인데 예전에는 부가세였어요. 예전에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승격됐는데 이제 승격됐음으로써 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성립 시기를 법을 개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개정을 안 시켰어요. 안 시켜놓고 예전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험 용도로서 시험에서는 어떤 게 독립세고 어떤 게 부가세고 여기에 대한 내용의 구별하는 것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는 성립 시기만 알자는 거예요. 성립 시기로서 여기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면 시험 용도로서만 부로 생각하겠어요. 부로 생각하시니까 이제 성립 시기 물어보면 어떤 말이 있으면 될까요? 세의란 말이 있으면 돼요. 세의 납세후 성립하는 때 하면 됩니다. 자, 보죠. 지방소득세에서 성립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있으면 나겠어요? 세의. 자,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의 뭐 나왔어요? 세의. 나왔으니까 맞다 하시면 돼요. 그럼 되겠죠? 근데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국세, 지방세에 대한 내용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국세, 지방세. 여기서 국세에서 가산세. 국세 가산세에 대해서 세자평 뭐예요? 가산이니까 붙이는 거죠. 가산 뜻이 붙이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를 가산한 국세의,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나옵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지방세에서 가산세는 일반적 경우에 따라간다. 지방세에서 가산세는 일반적 내용에 따라가니까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되고요. 국세에서 가산세는요. 부는 본에 따라간다 하였으니까 세의란 말이 있으면 맞다.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충분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이런 일에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특수 경우로 갑니다.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보는데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율세세, 주민세에 대한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소득세를 먼저 보는데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세금의 법률적 징수하는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야 되고 또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소득세에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뒷페이지에 대한 일로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뒷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288페이지 나오게 돼요. 288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하면서 거기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런 말이 쭉 나오면서 개인의 소득은 개개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개인에게 발생된 소득을 합친다. 이런 일로 쭉 적어집니다. 그 내용을 유인물에다가 요약시켜놨어요. 요약시켜놨으니까 유인물에 대한 일로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